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강TV입니다. 토요일이라 기분이 좋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한강TV. 오늘의 주제는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매수보다 어려운 바로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매도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주식에서 매도가 어려운 부분, 수익 나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그러다가 눈앞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고요. 손에 놔도 기다리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싶어서 못 팝니다. 결과적으로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못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주식에서는 정확한 목표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쯤에서 매도를 할지에 대해 판단해야 됩니다. 주가가 오르다가 저항 부근에서 강하게 돌파하거나 횡보한다면 홀딩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항을 뚫지 못하고 이탈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꼭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제 매매법으로 예를 들자면, 주가가 어떤 저항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머뭇거릴 경우 물량의 30에서 50% 정도를 매도합니다. 마땅한 선이 안 보일 경우에 대략 5에서 8% 정도 수익 구간에서 진행해도 좋습니다. 주가가 내려가서 본전에 오면 남은 물량을 모두 매도하는 방법이 있고, 내려오긴 했지만 본전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면 전에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두 번째 저항선이나 12에서 15% 정도 수익 구간에서 다시 30% 정도 매도를 합니다. 여기 30% 정도의 매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더 갈 것 같다 싶으면 조금 더 적게 매도해도 되고, 아니다, 지금 가격이 충분히 상승했다 하면 30이 아니라 40에서 50% 정도 매도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매도하는 방법은 하락에 대한 대비인데요. 만약에 이 주가가 내일 당장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팔았기 때문에 현금 나온 부분으로 다지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식에서 목표가를 정하는 것보단 상황에 맞는 대응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는 지지와 저항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찾기가 힘들다면 5에서 8% 정도 수익 구간에서 전체 물량의 30에서 50% 정도, 그리고 12에서 15% 수익 구간에서 30에서 50% 정도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나온다면 전체 물량의 70에서 80% 정도 매도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다시금 상한가, 따상이 나올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하한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주식은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매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실패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원칙 없는 매매를 하는 부분이 큽니다. 주식을 팔면 사고 싶어지고, 주식을 사면 팔고 싶어지고, 근데 하필이면 높은 가격에 사고 낮은 가격에 팔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실력 없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 하더라도 내 실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시황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가진 돈이 부족해서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타짜에서의 정마담도 보통 호구들은 자본이 부족해서 돈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래 보시면 바로 노름은 파도야,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고, 이제 이것들은 다 죽었다고 하지만 결국 죽는 건 호구입니다. 최근에 횡령해서 주식 투자를 했던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은 2215억을 횡령했고, 115억을 횡령한 강동구청 직원, 그리고 최근에 245억 원을 횡령한 계양전기 직원 또한 역시나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돈이 적어서 잃었을까요? 아닙니다. 본인들의 실력이 없어서 잃은 부분입니다. 물론 자기 돈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횡령해서 한 부분, 정말 큰 벌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무엇보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력이 있어야 이런 살벌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주식을 사잖아요. 사자마자 팔 생각을 해요. 맞아. 왜 사자마자 뭔가 이렇게 찔려 막. 내가 10,000원에 샀으면 막 이제 12,000 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2,000 되면 막 팔아요. 그리고 자기는 천재인지 알아요. 역시 나는 천재야. 근데 그 2만 원 가요. 그럼 내가 왜 팔았지? 또 반대로 10,000원을 샀어요. 8,000원이 되면 증권회사에서 전화 와요. 손절매하라고. 너무 이해가 안 가죠? 난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했는데 10,000원이었는데 8,000원 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좋죠. 10,000원이나 20% 박앤사래. 또 사라고요? 아니, 나 이 회사가 좋다고 샀는데 네. 10,000원 주고 어저께 10,000원이었는데 오늘 8,000원 되면 더 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국에선 팔으라고 그래요. 그걸 손절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손절의 타이밍을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그걸 마켓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재고를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는 타이밍은 절대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맞출 수 없는 거에 맞출 필요가 없죠.
내가 맞출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이 기업이 잘 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죠? 내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보니까 게임도 전부 다 이 게임을 너무 우리 아들도 좋아하고 뭐 온 국민이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 만드는 회사는 안 망했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네네. 그거를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오래 지나면 그 기업은 돈을 많이 벌 거고 그럼 그 주식 가격이 거기에 수렴을 할 거다. 그런 거죠. 그럼 언젠간 이거를 소위 말로 팔아야 현금화시켜서 또 다른 이제 투자처가 생길 텐데 그럼 시기를 언제 그러니까 계속 들고만 있어서 기분 좋은 건 그렇죠. 아니죠. 네, 팔 때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죠. 내가 틀렸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럴 때 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옛날엔 좋았지만 더 이상 이 산업이 좋아지지 않게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근데 단 한 가지 절대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주식은 안 파는 거다. 주식은 안 파. 예외 조항이다. 팔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존리님의 영상을 잠시 봤는데요. 여기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식은 웬만하면 팔지 마라. 아닙니다. 한국 시장은 공매도도 있고 기회 줄 때 먹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 1월달 고점 찍고 지금까지도 빠지고 있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아주 높은 가격에서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당연히 NC소프트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도 그때까지 안 팔고 보유하고 있다. 정말 여러분들 아닙니다. 한국 시장은 기회 줄 때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한강TV입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